중에서 만약 한미 반도체를 못 잡았다면 이 기업을 대신 잡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HBM의 양산의 목표를 놓다면 이제는 HBM의 단가를 낮추는데 목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일이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끼리 AI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AI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로 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심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름 들어본 것들은 전부 다 뚫었어요. 거의 천장을 뚫고 가더라고. 테크윙은 이제 윙이야, 윙. 날개 달고 갔어요. 이름 따라 가는 게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는 안 갈 거야. 약간 이런 악의적인 믿음까지 깨버릴 정도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2년 만에 탈환할 정도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반도체 좋은 거 알겠어. AI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나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살짝 무섭고 아직 덜 오른 그런 반도체 주식은 없을까? 덜 오른 주식들은 많아요. 코스피의 70%가 반도체니까. 그럼 이거 소외받는 주식이라서 그런가? 하고 판단이 좀 안 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이면서 좋은 기술, 좋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앞서 말했던 기업들보다는 아직은 덜 오른 기업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기업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의 특징은 바로 HBM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길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실 둘이 HBM의 기술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먼저 일단 마케팅적으로 치고 들어갔죠. 이제 삼성은 의도적인 감산 쪽에 치중해서 마케팅을 들어갔다면 좀 겸손하게 가는 거를 컨셉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우리 HBM 1등으로 밀고 나간 거죠. 사실 시대적으로 잘 읽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엔비디아와 계약까지 따내면서 시장의 관심이 바로 HBM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의 제일 중요한 TSB를 하는 HBM이 이렇게 적층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여주는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 HBM용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을 했어요. 반도체가 이게 잘 칩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테스터가 있고 핸들러가 있거든요. 보조용으로. 그 핸들러를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또 엄청난 투심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 HBM 중에 이제 꽂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왜 고비를 이겨내고 8만 전자를 탈환했느냐? 이 HBM에 대적할 만한 신제품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GDDR7입니다. HBM 자체가 이전에는 별로 많이 쓰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전에 뭘 썼냐? GDDR6를 썼어요. 그 같은 계열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GDDR 제품이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쌉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걸 써왔는데 조금 더 고성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HBM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 GDDR6가 좀 부족해? 그럼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해서 1.4배 속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도 20% 높인 이제 7 버전을 내놓게 되었고, 엔비디아 역시도 GPU 중에서 이 GDDR7을 채택할 것을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사표를 내던진 거잖아요. 우리 거 지금 잘 만들었어. 빨리 만들었어.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HBM만의 독주가 아니라 HBM 대 GDDR7의 경쟁이 다시금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둘의 장단점은 확실해요. GDDR7은 HBM보다 확실히 성능은 낮아요. 대신에 가격이 낮아요. 그리고 대량 양산이 쉽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아요.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반도체 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비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품은 단가 싸움이어서 GDDR7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규모의 경제 아니냐. GDDR7이 또 테스트 받고 또 성능 검사해보고 시제품 나오는 반응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때 동안 HBM 가만히 있겠느냐. HBM도 수율이 좀 높아지고 단가가 낮아지고 많아진다면 충분히 GDDR7을 견제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두 개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맞붙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HBM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GDDR7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둘 다 하긴 할 건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A에게 고객사에게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삼성전자 8만전자 탈환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GDDR7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택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했다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죠. 또 앞서 CXL 또 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에 네이버하고 같이 합작한 마하1이라는 AI 가속기 칩이 또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쭉쭉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요. 만약 한미반도체를 못 잡았다면 이 기업을 대신 잡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프로텍입니다. 한미반도체가 HBM을 만들 때 열 방식으로 접착시켜서 만드는 본딩 장비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프로텍 역시도 이 본딩 장비를 만드는 곳이긴 한데 열이 아니라 레이저로 접착을 시키는 방식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열로 수십 개의 이 반도체를 누르다 보면은 이게 잘 붙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반도체 기판이기 때문에 휨 현상이 생길 수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거를 가장 HBM의 큰 단점으로 꼽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휘고 망가지고 그럼 재료 손실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HBM의 가장 큰 숙제는 휨 현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HBM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HBM의 양산의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HBM의 단가를 낮추는데 목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낮추는데 이 프로텍의 장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상부가 아니라 아래에서 쏩니다. 2, 3초면 끝나기 때문에 휨 현상과 그리고 이 반도체가 손상될 확률을 극단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오르긴 올랐지만 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냐면 이게 다른 제품들에게 납품 금지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만의 OSAT라는 그 회사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데 하지마 하다가 이게 계약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회사 고객사에게 납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연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매출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도 아예 없는 편도 아니고 500억대고 이 정도 시총이 이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가적으로도 적정 주가보다 아예 낮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 비스무리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막 폭주했던 반도체 기업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JT입니다. 아까 테크윙 대체. 오늘 대체 기업인가요? SK 하이닉스 대체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대체는 프로텍, 테크윙 대체는 JT입니다. 아까 테크윙이 핸들러를 만든다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 JT 역시도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HBM 용으로 뭐 개발된 테크윙보다는 주목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JT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이기도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용 핸들러를 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AI 가속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 AI 가속기가 사실상 비메모리 반도체 기반이에요. 앞으로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다 모두가 필요하게 될 그런 시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AI 가속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기업 누구예요? 삼성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JT가 이전에 이 핸들러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 가속기가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시장에 많이 필요가 된다면 저는 비메모리 핸들러도 중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있는데 아까 HBM의 핵심은 휨 현상을 막는 거였잖아요. 또 어디에 집중을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 유리기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갑자기 유리기판 기업들에 막 돈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우선 이 유리기판을 또 뭐 자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JT 역시 레이저로 커팅 장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반도체용 유리 기판에 레이저 커팅 장비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쓰이는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폴더블 폰 있잖아요.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신소재 글라스를 커팅을 할 때 JT의 장비가 공급 계약에 체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비메모리용 뭐 핸들러, 레이저 커팅 장비, 앞으로도 플렉시블한 소재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JT 역시도 테크윙 대체로 아직 덜 올랐지만 실적도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늘 하는 얘기지만 테스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잘 되든 안 되든 반도체는 그래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불안과 성황과 상관없이 항상 영업이익과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신제품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한 제품을 눅진하게 오랫동안 묵혀두는 시장이 아니에요. AI 시장이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술로 선점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신제품을 먼저 낸단 말이에요. 그럼 신제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은 저는 항상 관심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리노공업,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의 약간 대들보 같이 늘 그 자리에서 그래 만들어라, 싸워라, 니네가 싸울수록 나는 돈을 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눌리게 된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체 주식 특집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내가 반도체 주식을 보고 있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주식, 혹은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다, 혹은 공부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